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리안 웨이를 개척하다 끝내 산에서 잠들고만 김창호 대장과 원정 대원들의 시신이 오늘 새벽 5시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족들과 고인들이 속한 산악회 회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국 땅에 이렇게 와서 걸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가족들 그리고 산악회 회원들 고인을 추모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그냥 버틸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지난밤에 이 카트만두를 출발했습니다. 10시 55분경에 출발했고 오늘 새벽 5시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장 젊은 대원이죠. 24살의 이재훈 대원부터 이 시신이 마지막으로 이제 김창호 원정 대장까지 5분의 시신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개별 장례식장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식은 합동으로 하는데 이 또 장례식장은 개별적으로 아마 가족 단위로 장례를 치르고 발인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뭐 코리안 웨이를 뚫기 위해서 이 구르자 히말, 세계에서 가장 험한 산입니다. 3km, 3,000m가 암벽으로 되어 있는 산에 베이스 캠프를 중간에 쳤다가 지금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토네이도에 의한 눈사태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일단은 이 고인들을 우리가 고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서울에도 시신이 이제 안치되고 의정부에도 그렇고요. 부산에서도 장례 절차는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머나먼 네팔에서 출발해서 오늘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금 인천공항에 가족의 품에 드디어 돌아온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원래는 유가족분들이 직접 네팔로 가서 화장 절차를 진행한다고 저희도 보도했었고 그럴 예정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신을 운구하지 않고 화장을 한 다음에 이제 유분을 가지고 귀국할 일정이었는데요. 화면에 보시지만 5분 모두가 이제 관에 이제 담겨져서 운구되어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워낙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항공권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확보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해서 유분을 가져오게 될 경우 사실 유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팔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시신을 직접 운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대신 이제 유가족들이 현지 네팔로 가지 못한 대신 신속 대응팀이 현재 급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대신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줬는데 부검은 물론이고 이제 운구를 위한 방부 처리, 그다음에 사망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검 결과는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서 사고 원인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모식은 이제 네팔 현지의 병원에서 추모식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시신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네팔 정부의 협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5분 포함해서 네팔인 4명까지 모두 9분이 이렇게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됐는데, 자, 김창호 대장의 모교 서울시립대 합동 분향소가 차려집니다. 김창호 대장을 기리는 뭐 기념 강의실이나 뭐 추모전 같은 게 열린다면서요? 일단 오늘 아침 8시부터 사흘 동안 이 내일 모레 정오까지 발인되고 연결식이 끝나는 날까지 모교인 시립대에서는 이제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마련이 되고요. 지금 이 김창호 대장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40대 말. 88학번이거든요. 이 서울시립대 무역학과에 입학하면서 산악부 활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늦게 산악 활동에 입문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대학생 때입니다. 이 은사들도 다 지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모교에서는 행사도 준비하고 또 영원히 김창호 대장을 기릴 수 있는 추모를 준비했는데 그게 기념 강의실입니다. 아마 김창호 기념 강의실에는 앞으로 김창호 대장을 기리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아마 전시되어 있을 것이고요. 영구 전시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추모 행사 전시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용과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모교인 시립대에서 열릴 것 같고 아마 이게 시작되면 여기를 꼭 방문해 보시면 김창호 대장이 평소에 쓰던 장비, 등반 장비, 그리고 또 일기, 메모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코리안 루트를 뚫다가 예. 사망에 이르기까지 반평생을 정말 히말라야를 연구했던 연구자예요. 다만 산악인만이 아니라 정말 산을 탔을 뿐만 아니라 산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전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제는 고인이 된 고 김창호 대장, 산에 가지 않는 산악인은 의미가 없다며 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TV조선 출연 당시 인터뷰 들어보시죠. 뭐 정상을 못 가더라도 예.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왜 나는 산에를 갈까 이렇게 계속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 배낭을 지고 나서지 않을까. 예, 저희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리는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요, 논란이 되는 신체 까만 점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자진해서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듣고 얘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뭔가 까맣고 큰 점이 특정한 어떤 부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점이 없다고 하면 이제 점 논란 사그러들까요? 이 어떤 언론도 이걸 취재한 언론은 없죠. 예. 언론은 보도를 했을 뿐인데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김부선 씨와 이 작가 공지영 씨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녹취됐던 것이 인터넷에 유포가 됐는데 공지영 작가는 상당히 화를 냈어요. 뭐냐면 2분 20초 분량만 공개가 됐고 신체 부위에 대한 얘기만인데 사실의 대화는 훨씬 길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어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지 실제로 있다고 얘기한 것인지 이것도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은밀한 부위에 뭐 크고 검은 둥그런 점이 있다.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점의 존재 유무가 오죽하면 무슨 뭐 유점 유죄, 무점 무죄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걸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의혹은 확산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어찌 보면 경찰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빠르게 셀프 검증인데 아주대병원에 가서 의사도 3명, 피부과 의사 점이 없다, 성형외과 의사 점을 지운 이제 흔적도 없다, 시술의 흔적도 없다 이걸 확증받았고요. 기자 3명과 경기도 관계자 3명 입회를 했는데 어쨌든 김부선 씨 변호인인 이 강영석 변호사 측에서는 의미 없다 이렇게 또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신체 검증 전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이 신체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인간인데 그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안 하고 싶고 치욕스럽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수치심이 몰려오는데 그래도 제가 경기도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 이건 의무다 공직자로서의 개인이라면 절대 뭐 대응할 수도 없고 싸우겠지만 확인하는 게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기도 해서 그냥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네, 사실 이 점 논란이 뭐 당사자도 물론이고 보도해드리는 저희도 그렇고 좀 민망한 사안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 뭐 당장 검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응한 데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현재 논란이 사실 확산되는 부분이고 사실 은밀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면 볼 수 없는 부위에 점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사실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일파만파 그게 소문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일부분의 일거에 무력화시킬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점이 없다라는 부분을 밝혀지면 아마 일시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몸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라는 게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대응이 아닌가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 특히 김부선 씨 측의 사람이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강용석 씨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게 셀프 검증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법조계의 시각에서는 사실 의미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여론전이라든가 방송의 이런 부분을 일시에 무력화시키기엔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재명 씨 측에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셀프 검증을 했겠죠. 예. 자,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요. 또다시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그건 진단서도 아니에요. 점이 있냐 없냐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경찰도 뭐 가겠다는 말도 안 하고 저희한테도 오란 말도 없었고 저희도 네, 강용석 변호사 셀프 생쇼였다 이런 네, 말까지 네. 했어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법적 효력은 별로 없다. 만약에 경찰이 이걸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이 특정한 병원에서 뭐 경찰 입회 하에 또 심지어는 이제 반대 측인 김부선 씨 쪽도 이제 뭐 증인 요청을 해서 함께 검증을 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경찰은 지금 이 점의 유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한 것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나온 이 인터넷 프로그램도 예. 정치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장외 공방을 펼치고 있다. 언플이라고 하죠. 언론 플레이. 이것이 좋지 않다. 예. 저는 법적으로 빨리 진위가 결정돼야 예. 이 비생산적인 논란이 끝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 억울한 게 이재명 지사 측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정말 억울한 게 이 김부선 씨라면 김부선 씨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나 다 듣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네요. 사실 이 시간 이 당사자들 말고 누가 10년 전에 연인 관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단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과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예. 앞으로 수사기관이라 그러면 뭐 재판 절차에서 이 감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점이 예. 있느냐 없느냐를 굳이 감정할 필요가 없고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그걸 보자고 한다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임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어려울 것이고 재판 단계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점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굳이 감정이를 붙여서 감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면 여론 무마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선 씨가 또 당사자인데 원래 SNS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예. 네, 방송 전에 저도 김부선 씨 SNS에 들어가 봤더니 이 건 셀프 검증 관련해서는 뭐 아직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저렇게 뭐 자신만만한 걸 보면 뭐 또 다른 폭로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평소에 네. 좀 자신만만한 스타일이긴 해요. 원래 그렇긴 예. 하죠. 그런데 뭐 이번에도 역시 자신만만해하면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는 분위기예요. 예. 경찰에 다 제출했다고도 얘기하고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뭔가 좀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가 조용한 이유는 이 추정은 전 이래요. 뭐냐면 공지영 작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전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이런 신체적 특징 정도가 나오면 게임은 끝난 것 아니냐라고 예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악마의 편집이 됐을 가능성. 요게 이제 김부선 씨 정도가 나중에라도 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면피성 발언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조용히 계시니까 그건 알 수 없는 대목이고 그럼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 있는 이유 또 김부선 씨가 조용한 이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론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뭐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했는데 없다 그러면은 이거 정도면은 명예훼손까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저는 명예훼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엇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인가? 없는데 본인한테는 없는데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없는데 있다라는 게 점 가지고는 아니고 예. 범죄 사실이라든가 타인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글이 없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불륜과 연결이 돼서 그 불륜녀가 아니면 그걸 볼 수 없는 사람이 봤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였다. 이런 부분을 입증해서 이게 이 전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점이 있다 없다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감정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은 결국 밝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간접적인 정황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점이 있다 없다 자체는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로 점이 없는데 있다라고 한 것 자체로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지사 관련한 논란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 이 여배우 스캔들, 뭐 점 셀프 검증뿐만 아니고 더 많은데요. 이번 일이 일어난 건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어떤 공격적인 언행 때문이 아닐까 이러면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없고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아무래도 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뭐 아까도 쭉 얘기를 했지만 뭐 조폭 연관설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국과의 어떤 관계, 그렇죠. 또 여배우 스캔들, 뭐 부인과 연관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해경군 김 씨 사건 예. 참 많습니다. 그게 도정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공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 보기도 전에 저는 안타까운데요. 의혹이 아주 많지 않고 정리해드리면 3개예요. 예. 하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 거 아닌가. 그건 또 빼뜨렸네요. 네. 지금. 예. 두 번째는 지금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있는데 부인하는 거 아닌가. 예. 사실 그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신 변호사님 계시지만. 근데 공직자로서의 거짓말이 더 중요한 게 돼버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하면 해경궁 홍 씨. 이게 해경궁 김 씨. 홍 씨는 역사인물이고. 예. 계속 헷갈리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의심하는 측에서는 부인이다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것이고 지금 전 운전기사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예. 어제 경찰 참고인 조사 때는 부인한 것으로 또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맞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가 난감할 텐데 지금 문제는 19일 국감 말이에요. 여당 의원들은 이거 다 감싸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공방을 할 게 당연한데 예. 여당 내에서도 해경궁 김 씨 사건 같은 것은 감싸주기 또 쉽지도 않아요. 여당 내에도 입장이 갈려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이재명 지사 관련 사안은 정치적인 의미나 가치, 생산성은 전혀 없으면서 혼란스럽기만 하고 예. 정말 뭐랄까요? 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안방극장의 인기를 독차지한 드라마죠. 수사반장 주역 최보람 씨가요. 고위직 명예경찰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1971년도 수사반장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날이면 진급을 하고 이것이 저의 유니폼이어서 그때 생각을 회상해 주십시오 하고 입고 나온 옷입니다.
네, 영원한 수사반장 참 어울리는 수식인 것 같습니다. 이 명예경찰관 위촉식에 최불암 씨 말고도요, 다른 연예인들도 명예경찰로 임명이 됐는데 최불암 씨는 최고위직 명예경찰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명예경찰관으로서 최고위직 경무관으로 이제 위촉이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위촉식은 16일 날 제73주년 그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 최불암 씨가 경무관에 위촉이 됐는데 실제로 경찰들 12만 명인데 경무관은 1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별이지 않습니까? 네, 별이고. 그다음 위촉을 명예경찰로는 위촉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직에 이렇게 위촉하게 된 것은 수사반장 당시에 사실은 수사반장을 맡아서 각종 사건 해결하는 모습이 시청자들한테 강인이 되면서 경찰 이미지를 부양시킨 공로가 크다라고 해서 이제 위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최불암 씨도 사실은 이렇게 최고위직에 위촉이 되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수사반장에 출연했던 7, 80년대에 비해서 최근 경찰이 수사 역량이나 서비스가 월등히 향상된 것 같아서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받으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불암 씨와 함께 이제 다른 연예인과 전직 일반 공무원 출신의 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같이 위촉식을 받았는데요. 박상철 씨 같은 경우는 절도범을 잡아서 위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불암 씨는 뭐 수사반장 때문에 받았고, 그다음에 만화가 이현세 씨 같은 경우는 포도리 포순이의 캐릭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탄생시킨 공로로 이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유 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이 함께 최불암 씨와 함께 위촉식을 받았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불암 씨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다른 수사반장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에 대한 아쉬움을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971년도 수사반장을 시작하면서 경찰과 국민의 친선, 그러니까 민간 친선의 작품으로 기획이 된 수사반장이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서 저희 동지들이 모두 다른 곳에서 이곳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네들과 이 진급을 나눌 수도 없는 이것이 마음으로만 나눠주고. 너무들 일찍 가셔서 참 안타까움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이 컴비, 팀플레이가 됐던 작품이에요. 네. 수사반장의 카리스마가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형사분들 덕인데, 맞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수사반장님만 이렇게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남성훈 씨, 남형사, 조경환 씨, 조형사, 김상순 씨, 김형사, 다 캐릭터가 독특한 정말 이 열연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젊은 나이들이신데도 안타깝게 맞습니다. 병환으로 다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아마 최불암 씨는 우리 형사, 3분의 형사들에게 또 돌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수사반장, 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올 정도면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13 수사본부를 더 좋아했습니다. 전훈 씨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자, 오늘 2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